제341회 의정부 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영국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연국입니다.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미영 위원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히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5과 18팀으로 정원 104명에 현원은 98명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시민 중심의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추진하였으며, 감염병관리과는 시민 안전을 위한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영양교육 자료를 배포하였으며, 동부보건과는 원스톱 치매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마음 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정책 목표 및 추진 전략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세부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에서 부소장님들 나와 설명하실 때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진혁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진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청사 시민과 함께하는 보건소입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화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설계 용역 계약 심사, 일상 검사를 마치고 설계 공모를 진행 중이며 2027년 1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건소를 시민과 소통하는 청사 공간으로 민원인 편의와 동선을 고려하여 사무 공간을 통합, 사무실 분리, 보건교육실을 이전 배치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건강한 삶 존엄한 마무리 보건 서비스 강화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맞춤형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연명 의료 결정 제도를 활성화하며 장기 기증 희망 등록으로 생명 나눔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촘촘한 의료 자원 관리, 빈틈없는 의학 안정망 조성입니다. 의약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제적 관리 지원을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건강수호 프로젝트 국가 검진 사업입니다.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대상자별 맞춤형 홍보와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암과 만성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사망률이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건강한 회복기 암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 및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홍보를 강화하여 치료 접근성과 건강 회복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입니다. 금연 비스포크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건강도시입니다. 흡연자의 취향과 개성에 맞는 다양한 금연 서비스 제공으로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흡연 예방 교육 및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지도 정보 강화로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석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영석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7쪽입니다. 감염병 후유증 관리 회복원 사업입니다. 호흡기 감염병 등 이상 징후를 겪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조기 진단을 실시하고 고위험으로 진단 시 상급병원으로 정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감염병으로 인한 후유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맞춤형 방역으로 감염병 안전망 강화입니다. 정화조 등 모기 서식지 및 하천을 중심으로 친환경 유충구제 및 방역을 실시하여 말라리아 모기 퇴천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감염병 신속 대응 체계 강화를 통한 건강도시 실현입니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24시간 비상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결핵 스톱 시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입니다. 취약계층 및 유소견자에 대한 검진 등 결핵 감염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맞춤형 사례 관리 등 철저한 관리를 실시하여 결핵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시민 건강을 증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예방 접종으로 만드는 건강 방패 의정부 면역 기반 강화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집단 면역 형성으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14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수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서경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5페이지입니다. 아이의 미래와 모성의 건강을 설계하는 통합 서비스 지원입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부터 출산 후 검사와 의료비 지원까지 모자 건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보호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변화된 제도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모두의 건강 하나의 길 통합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건강 지표 향상 및 건강 행태 개선을 위해 전 생애주기 걷기 챌린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신체 활동, 아토피, 비만 등 다양한 분야에 우리시 특성을 반영한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스마트를 더한 어르신 맞춤형 건강 돌봄 강화입니다. 스마트 기기와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어르신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원스톱 의료 돌봄 서비스 지원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연 동부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철 주무관님, 저 문을 저렇게 탕탕탕 소리가 나면 안 되겠죠? 상임위장인데? 동부보건과장 현지연입니다. 동부보건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1페이지입니다. 치매 제로 기억 플러스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강화입니다. 인지 저하자, 치매 가족, 치매 환자 등 대상자 특성에 따른 치매 예방 및 인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 발병 가능성을 줄이고 치매 환자의 중증 진행 지연을 도모하겠습니다. 교회, 호호당 등으로 치매 조기 검진 방문 기관을 확대하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의 권역별 격차를 최소화하겠습니다. 32페이지 건강길잡이 동부지역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동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 예방접종, 재증명 발급과 임상부, 영유아를 위한 건강 서비스, 스마트 운동교실을 운영하여 동부지역 주민의 건강 격차를 최소화하겠습니다. 33페이지 불안에서 희망으로 마음건강 다함께 돌봄입니다. 심리상담 바우처와 정신, 중독, 관리 통합지원센터의 전문 상담으로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중독자 지원 강화를 통해 정신질환 중증 만성화를 예방하겠습니다. 공모로 확보한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시민을 위한 상시 정신응급 안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4페이지 생명 존중의 약속, 희망으로 잇는 자살 예방 안전도시입니다.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담 직원이 자살 사망 직후 현장 출동부터 사후 관리까지 자살 유족에게 특수 청소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5페이지 시민을 위한 정신건강 돌봄 허브, 정신건강 통합센터 구축입니다. 도비 100%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을 확보해 정신건강, 중독, 자살 예방을 아우르는 정신건강통합센터를 구 신곡일동 행정복지센터에 조성하여 시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원 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정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9쪽 신뢰받는 위생행정 추진입니다. 위생과에서는 12,300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식품 및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각종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소를 지원하고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과 위생교육 이수 등 영업자 준수사항 홍보에도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식품 안정성 확보와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위생등급업소, 모범음식점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및 위생취약 식품에 대한 식중독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위생업소 불편민원 신속 대응입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등에 대한 시민 불편 민원 접수 시 철저한 확인을 통해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저희가 보건소도 오늘 2026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저희가 오늘 받았는데요. 이미 2026년도 본예산을 세우면서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2026년도 사업을 계획하신 만큼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맥파 분석기에는 동부보건소에는 어떻게 현 과장님 동부보건소에는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나요? 위치를? 동부보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공간이 좀
본소보다는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네.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위치를 네네. 이 사업을 신규 사업인 만큼 더군다나 요즘에는 환경 오염이나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데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돼서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과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보건정책과도 그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돼서 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 문화재단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성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희성입니다. 의정부시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정부 문화재단의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조 일반 현황입니다. 의정부 문화재단은 1본부에 6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56명, 현원은 45명입니다. 이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가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2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2025년 의정부 문화재단은 공연, 축제, 교육, 전시, 문화도시 사업 등 전반에서 양적 성장과 질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한 해로 시민 체감도와 외부 재원 유치 성과 등이 뚜렷하게 나타난 한 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공연예술부 주요 성과입니다. 페이지 15쪽입니다. 2025년도에는 대중성과 작품성을 아우르는 기획 공연을 중심으로 총 32건의 55회 공연이 있었고 2만 3천여 명이 관객을 유치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2025 백건우와 모차르트, 늙은 도둑 이야기, 데니그 윈터 콘서트 홈, 뮤지컬 사회찬미, 발레 호두깎이 인형 등을 통해 장르 다양화와 관객층 확대를 동시에 기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저예산 고효율 공동주최 대형 공연으로 뮤지컬 맘마미아, 명성황후 등 총 14건 44회 2만 6천여 명의 관객을 유치하여 재정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일상과 문화가 공존하는 아르츠마켓을 4회 운영하여 6만 2천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외부 공모 사업을 통해 총 5억 1천만 원 규모의 지원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정부 시립예술단 위탁 사업 또한 찾아가는 공연 40회, 정기 공연 5회를 포함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부 성과입니다. 이 25쪽입니다. 지역예술인 지원을 통해 마중물 프로젝트 27개 단체를 선정했고 모든 누림 문화예술 사업은 29개 단체 50회 공연을 지원해서 지역예술 생태계의 실질적 활성화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의정부를 대표하는 대형 문화축제를 통해서 도시 문화 브랜드를 강화하였습니다. 제24회 의정부 음악국 축제는 24개 작품 2만 1천여 명이 방문하였고 제7회 BMF는 캠프 레드 클라우드에서 개최하여 1만 5천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사업을 통해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업하여서 시브니 앤 디즈니 콘서트,
토크앤 무비 콘서트가 모두 전성 매진을 기록하면서 시민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음은 교육 전시 사업입니다. 31쪽입니다. 2025년 창의문화예술 아카데미는 총 4기 24회 운영으로 700여 명이 참여하였고 청소년 대상 경기 틴지 연극 뮤지컬 의정부 사업과 꿈다락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통해서 미래 세대 문화예술 인재 양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전시 분야에서는 기획 전시 색채의 마술사 앙리마티스 레플리카전을 통해서 약 6,100만 원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다음 문화도시지원센터입니다. 페이지 37쪽입니다. 네네. 예,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제가 아침에 전달 안 했어요, 과장님? 대표이사님께서는 업무보고 주실 때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을 2026년도는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주시고 각 사업은 사업 부서에서 다 업무보고를 해달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대표이사님이 다 설명을 하시면 총괄 보고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업부에서는 보고 안 하실 거죠? 예, 제가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전달을 분명히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전달을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이거를 총괄로 다 보고하실 거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시고 부서별로 보고하실 거면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은 담당 부서장이 가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문화, 도시의 미래를 키우는 문화를 목표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부서에서는 간략하게 주요 핵심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송영상 기획정책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문화재단 기획정책부장 송용상입니다. 의정부 문화재단 기획정책부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1조 KPI 핵심 성과 지표 체계 확대 운용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모든 자체 사업의 데이터 기반 KPI를 설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연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시 재정이 시민을 위한 성과로 환류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2조 기록물 표준 분류 구축 및 기록물 정리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 6월까지 재단법인이 보유한 비전자 기록물을 전수조사하고 표준화된 분류 체계를 구축하여 흩어져 있던 정보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여 디지털 아카이브 활용을 위한 전략 사업입니다. 오는 6월까지 표준 분류 체계 구축과 정리를 완료함으로써 재단의 행정 이력을 데이터화하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 기록물을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책부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석 공연예술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예술부장 송중석입니다. 2026년 소관 업무를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적극적인 외부 재원 확보 및 우수 공연 유치입니다. 지난해 5억 1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공모사업과 민간협력 사업을 강화하여 예산 부담은 줄이고 공연의 질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만의 문화 브랜드 강화를 위해 유스 오케스트라와 어린이 오케스트라 운영을 통해
생애 주기별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세계적 수준인 의정부 비보이단을 육성해 비보이 메카 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히겠습니다. 다음은 17에서 18쪽 시민 접점 확대를 위해 아파트와 다중 이용 시설 등 100여 곳의 오프라인 채널과 온라인 홍보를 병행해 공연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내원 전문 교육을 통해서 안전하고 친절한 공연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시립예술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하반기 정기 공연을 위한 추경 확보를 위해 노력해서 연중 중단 없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우 문화사업부 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정부 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윤석우입니다. 의정부 문화재단 문화사업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제25회 의정부 음악극 축제입니다. 음악극을 중심으로 한 국내 대표 공연예술축제인 음악축제는 오늘 5월 9일부터 17일까지 약 9일간 4억 원 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외 및 국내 작품을 비롯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제8회 블랙뮤직 페스티벌입니다. 올해 축제는 9월 초에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작년에 진행했던 장소 캠프 레드클라우드가 현재 공사 중이어서 시 담당 부서랑 협의를 통해 진행 장소를 결정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예술인 지원을 통한 지역예술 활성화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인 의정부 마중물 프로젝트와 모든 우리 문화예술 사업은 작년 대비 좀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감액된 현 예산에 맞춰서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상주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재단과 공연예술단체의 창작 역량 강화 및 우수 작품 소개를 통한 문화예술기회 확대 차원에서 진행되는 본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사업 주체가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아트센터로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지원 사업이 공고 중이고 접수기간 2월 3일까지고요. 저희 작년에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상주단체로 선정돼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쳤는데 올해는 새로운 예술단체와 함께 상주단체 지원 사업에 응모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문 공연예술단체와 의정부예술원단이 협력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사업부 주요 계획 업무 보고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식 교육전시사업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시사업부장 유군식입니다. 소관 업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어린이 창의문화예술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는 상반기 프로그램을, 9월부터 12월까지는 하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외부 지원금 유치를 통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국가나 경기도 등 외부 기관의 지원 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청소년 및 성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매칭 사업비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족 친화형 기획 전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여름 방학 기간을 중심으로 예술인당 전시장에서 가족 친화형 대형 체험전을 개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전시사업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환 문화도시지원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문화도시지원센터장 김호환입니다. 문화도시지원센터 업무보고입니다. 2026년 문화도시 4년차인 올해 국비 15억 원, 12억 원 총 30억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출구 전략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7쪽부터 42쪽입니다. 머물고 싶은 나의 도시 의정부라는 미션 하에 의정부 지역 특화 콘텐츠를 강화하고 15분 문화생활권 구축을 위한 민간 문화공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하루 여행, 시간 여행을 상품 경쟁력을 제고하여 의정부
대표 문화관광 상품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 극장, 자연이 무대 사업을 통해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야외 공연을 활성화하고 문화도시 정책 페스타를 통해서는 도시의 변화를 도모하는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 시 시민 주도의 문화자치 역량이 발휘되어 시민 스스로가 문화도시 시민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용 시설운영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설운영부장 이수용입니다. 시설운영부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이번 정밀 안전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점검으로 토목, 전기, 기계, 건축 등을 정밀 안전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그 결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6쪽입니다. 대소극장 무대 시설물 안전 진단은 공연법 제12조에 따라서 매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안전 진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검사하여 시설물을 진행하는 계획입니다. 2020년도 안전한 공연장을 유지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운영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선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선영 의원입니다. 올 한 해에도 또 많은 또 행사들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빠듯한 예산 때문에 많이 힘드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좀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거를 누가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요. 현재 본부장님이 공석으로 있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인사 채용 계획에 있다라는 말들이 조금 있어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난 이제 5월 중순부터 사실 본부장이 이제 공석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동안에도 이제 본부장은 있었지만 같이 이제 부장들하고 직접 매주 회의도 같이 하고 업무를 직접 챙기고 그런 스타일이라 본부장이 없어도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공석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연말까지는 공석으로 있었는데 사실은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생기고 하면서 제 혼자는 좀 벅차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네. 좀 필요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뭐 공고가 나갔거나 하는 것은 없고 내부적으로 계획은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직 뭐 공식화된 건 아닙니다. 예. 일단은 뭐 장기간의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한 분의 어떤 인력이 좀 충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 내부적으로 어떤 고민들은 해보셨겠지만 좀 우려하는 것들이 최근에 우리도 다른 어떤 도시공사에서도 인사 예정이 있다라는 것들은 지금 현재 곧 앞두고 선거도 민감한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관들이라든지 그걸 바라보는 어떤 시점이나 이런 것들도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전반적인 상황을 좀 검토하신 이후에 또 시기적인 것을 좀 조절을 했으면 좋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채용을 해서 하시는 뭐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다양하게 있겠지만은 채용을 해서 하시는 입장에서도 선발이 되시는 분의 입장에서도 어떤 뭐 가중한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그런 것들도 좀 검토하고 고려하셔서 내부적으로 이사회에서 조정을 하시는 것 외에도 주무부서와 또 시의회와도 충분히 검토하신 이후에 공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기획정책과에서 하시겠는지 제가 최근에 어떤 다양한 오분 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행사들을 보면요.
의정부시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다양하게 행사를 쭉 나열해서 볼 수 있고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고 또 세부적으로 분과별로 엄청난 이제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기후 예산을 좀 세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어떤 기획정책과에서 말씀을 해줄 수 있으신가요? 예, 기획정책부장 송룡상입니다. 계획하고 계신 왜냐하면은 기존에는 뭐 어떤 프로세서에 이제 예산을 딱 세우는 기후 예산 요 목으로 별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큰 예산 중에 적어도 어떤 기후를 생각하는 어떤 뭐 부수 행사라든지 부대적인 걸 조금 검토해라라고 기획 예산과에도 요청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신 겁니까? 예, 저희도 관련 자료를 네. 예, 저희도 관련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만약에 축제나 행사가 진행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녹여갖고 할 예정이 네. 있습니다. 기존에 뭐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 한번 해보시고요. 또 흥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좋은 점도 있고 개선이 돼야 될 분명히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직은 조금 서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쉽지 않은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차차 우리가 이제 체득하면서 시민들과 같이 해서 많은 행사하고 남은 이후에 그런 그냥 잔재들만 힘들어하는 환경 문제만 더 가중된다라기보다는 기후 예산을 조금 더 촘촘히 하셔서 횟수를 거듭할수록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정착이 되는 그런 문화였으면 한다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우리 시립 합창단 요거는 누가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페이지 수 22페이지입니다. 송영상 부장님. 네, 공연예술부장 송중석입니다. 올해도 시민예술단 위해서 많이 또 검토해 주시고 했는데 2025년도에 그다음 그 전년도에도 많이 예산 때문에 힘드셔서 그래도 많이 조금 더 조율도 해주시고 그 간격을 조금 좁혀가고 있긴 하는데 여기에 보면 찾아가는 공연 해가지고 무료 공연으로 10회를 이상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혹시? 의무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면 많이 진행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고 또 올해는 계획상으로 늘 가던 곳이 아닌 네. 꼭 필요한 곳을 가기 위해서 그쪽의 그 책임자들이랑 저희 쪽이랑 약간 간담회 같은 것도 계획해서 꼭 필요한 곳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 많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100% 시비가 15억 정도 넘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골고루 시집합창단, 예술단, 그러니까 무용단, 소년소녀 합창단, 합창단 이렇게 요거를 분배해서 집행이 되는 예산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요게 이제 말 그대로 전에도 제가 늘상 말씀을 드려서 의원실에 오셨을 때 정기 공연이 1년에 한 2번 정도 있는데 이거 무료 공연 외에도 어쨌든 그분들은 그 자리에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정기 공연만큼은 좀 지켜줬으면 한다라는데 이 예산에 정기 공연의 2회 공연은 빠져 있는 것이죠. 현재는 1회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그 근데, 이유는 뭔가요? 예산 상황이 현재는 그 시에서 어려워서 1회는 세웠는데 추경에 1회를 추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 정기 공연의 15억이라는 게 더블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기 공연 한 해 할 때마다 이 시립 그 예술단이 들어간 예산은 어느 정도 추측이 돼요?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정기 공연 예산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1회만 들어갔으면 이해가 예산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추경을 세우겠다라고 계획하신 거잖아요. 예, 여기에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예산이 혹시 어느 정도 돼요? 금액이 대략 한 해 정기 공연을 할 때마다. 그 정기 공연은 공연을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네. 예산이 많이 차이 납니다. 단순한 공연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좀 크게 공연을 하고 기획 안무라든지 합창 지도라든지 이런 분들을 외부에서 초청하고 또 객원도 불러오고 이러면 예산 규모가 확 늘어나죠. 단원들끼리만 작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예산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 그 예술단 시립 예술단 입장에서는 정기 공연을 2회를 공연하고 있고 계획을 세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추경 때 예산 테이블에 있을 때 갑자기 많은 대량 큰 규모의 공연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추경 때 다른 사업을 하는 과나 이런 데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화예술가가 막대하게 그쪽에다가 정기 공연으로 추경을 많이 쓰겠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인 가이드가 안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이제 예측할 수 없으니까 2회는 놔두자.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금액 계획하고 있으면 어쩌냐는 거죠.
기본적인 그 가이드라인에 1회, 2회 어느 정도는 섰을 거 아니에요. 1일 1회를 예정하고 있고 1일 네. 1회 예정했을 때 무용단이나 합창단은 보통 한 3,000에서 3,500 정도 들어가고요. 네. 소년소녀 합창단은 한 1,5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뭐 5, 6, 7천 안에서 해결이 7,000에서 된다는 8,000 정도면은 예술단 자체가. 예. 근데 7, 8천이 없기 때문에 추경을 예상하고 계신다는 예,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7, 8천에 뭐 금액이 크면은 크고 작다면 작을 수도 있겠지만 공연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계획을 세우기 굉장히 난해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좀 세부적으로 좀 촘촘히 하셔서 두 번의 정기 공연을 할 때 그 목과 네. 하나만 제하고 어떤 제한적인 내에서 예술성을 발휘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정기 공연 딱 2번이거든요. 분기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자꾸만 해년마다 이게 자꾸 공연이 막 없어지고 있어지고 예산이 있으면 하고 이거를 막 계속적으로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예. 네, 맞습니다. 의원님 분기별로 말씀. 늘려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작년에도 사실 소년소녀 합창단이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정기 공연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다가 네. 소년소녀 합창단만 정기 공연을 1회 진행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네. 올해는 말씀하신 부분 고려해서 잘 예술단들하고 상의해서 2번 공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어느 정도 몫을 주면 본인들 입장에서도 정기 공연의 앞 공연과 1회 공연과 후반기 공연을 조금 더 가중치를 둬가지고 뭐 하반기에 조금 더 힘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금액을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도.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네. 여기는 이만큼만 주니까 나머지는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예산이 줄지 안 줄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불안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말만 정기 공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 이게 조례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최근 들어 문화재단에서 어떤 관광재단이나 이런 조례들을 굉장히 시급하게 올리는 건들도 많습니다. 실효성이 있으려면 이거를 제대로 지켜가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있는 조례조차를 못 쓰면서 새로운 조례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좀 모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실행을 해 주시고 어떤 것들을 요청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시립예술단은 1회 2회 나누지 마시고 정기 공연 1년에 한 2회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열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1년 내내 또 수고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시길 바라고요. 또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현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의원입니다. 새해 첫 업무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재단은 시민의 일상 속 그 문화 접근성을 넓히는 기관인 만큼 올해 그 성과와 예산의 효율로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하는데요. 업무 보고서 자료를 보니 아까 대표이사님께서도 설명하신 것처럼 재단이 제시한 KPI 행심 성과 지표인데요. 체계 확대 운영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그리고 효율성 평가 연계 계획이 실제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가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단은 26년 KPI 체계를 확대 운영하고 그리고 달성 연계해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질문을 드릴 텐데요. 답변을 어떻게 대표이사님이 하실지 아니면 우리 송영상 과장님이 하시나요? 네, 26년 상하반기 평가에서 KPI를 무엇으로 잡고 그 결과를 사업 조성과 예산 재배분까지 어떤 절차로 연결시키실 건지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그 작년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하여 저희가 1월 달에 그 성과 지표 추진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주요 6개 부분에 5개의 성과 효율 부분을 설정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상하반기 교육을 통하고 점검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하반기에 결과 보고서가 나온다면 그걸 가지고 다음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KPI를 예시로 3개만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관람객 수 같은 양적 지표뿐만이 아니라 만족도 그리고 재방문, 지역 예술인 참여 같은 질적인 지표도 포함됩니까? 예. 지금 5개의 부분의 성과에는 그 관객 수, 그다음에 수익금, 그다음에
그 만족도 그거는 설문까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평가 대상이 그 자체 사업비라고 하셨는데요. 여기는 자체 사업비라는 거는 인건비, 경직성 경비가 제외된 걸 말하는 거죠? 예, 인건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비용 구조에 큰 축이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제외의 한계는 어떻게 보완하고 계시는지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그 본 예산에 반영했을 때 인건비 비율이 높아져 있지만은 실제로 외부 지원 사업을 통해 갖고 인건비는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안 해도 다른 타 기관에 비해서 충분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부분만 지금 KPI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재단은 25년에 외부 공모 사업 22건에 50억 정도. 네네, 50억 8,300 천 원인가요? 네네. 를 유치한 실적이 있는데요. 올해 KPI의 외부 재원 유치의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반복 유치율, 그리고 매칭 부담 관리, 뭐 사업 종료 후에 시민이 체감하는 유지도도 넣으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예, 각 사업 부분에는 5가지 평가 지표를 집어넣고 그 지표는 이제 부서와 목표 설정을 한 후에 저희가 나중에 피드백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네. 그 또 하나는 정원 56명 대비 지금 현원이 45명으로 결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KPI 설계 측정 완료까지 하려면 정말 실무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업무 과부하 없이 운영되게 하는 방식이 혹시 있다면 같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제 인원 현원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시오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 직원 중에는 육아휴직자가 3명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백은 지금 시오고 협의 중에 협의를 해서 상반기에는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네, 오늘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답변을 바탕으로 KPI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정말 사업 조정과 예산 효율로 실제적인 연결 구조를 만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해 주셨던 것 중에 이렇게 직원들의 결혼으로 인한 업무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세심한 배려와 또 그런 노력들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지금 이제 올해 우리 문화재단은 지금 큰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또 법정 문화도시가 4년 차에 지금 들어와 있어서 이제 마무리 단계 들어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문화 사업을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발굴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네. 우선 문화도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도시 사업이 사실은 이제 그 다른 도시의 예를 비춰봐도 5년 사업이 끝났을 때 어떤 성과가 남느냐가 사실 시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행사보다는 이제는 출구 전략과 겸해서 정말 성과가 남는 사업 위주로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또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것도 좋지만 이제 성과로서 이 5년 후에도 지속되면서 의정부의 브랜드가 되고 또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거하고 약 비율을 좀 적당히 맞추면서 이제 성과 출구 전략도 같이 추구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관광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문화 사업이 관광과 연계돼서 지금 가는 쪽으로
많이 지금 정책 기조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저희한테 와 있는 문서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에서 온 게 있고 국가에서 온 게 있는데 공모 사업에 응모하라 그런 건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의 그 조직에 가지고는 사실은 그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조직에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그 정책부에 부응해서 국비를 많이 따와야 되는 그런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에 한 45개 정도의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되어 있고 많은 도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김천 같은 경우에 작년에 김밥 축제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성과를 거두는데 그 사람들 내에서도 파리 문화관광재단이 생겨야 된다. 이게 관광으로 연계가 안 된다. 체류형으로 연계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기존에 음악극 축제나 BMF나 그다음에 작년에 했던 의정부 행사 같은 것들이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류형 문화사업과 관광으로 연계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재단이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사업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재반하는 준비는 지금 철저하게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기본 자료는 지금 만들어 놨고요. 자료 말고 일을 어차피 자료가 있으면 사업을 시행해야 되잖아요. 시행해야 되면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조직 개편도 필요하실 것이고 또 그 조직에 따른 업무 분장도 필요할 건데 지금 현재 인원을 가지고 업무를 분장했을 때 그 업무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화도시에서 하루 여행과 시간 여행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본 인원에다가 안에 업무 분장을 조정해서 직원을 조금 더 배치하면 일단은 기본적인 관광 업무를 추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저희한테 내려와 있는 매칭 사업 지원을 위해서 직원들이 다른 도시 예를 들면 성수동이나 북촌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다른 도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지금 가서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도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상정되어 와 있는데 그에 따른 문화재단에는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는가를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명칭을 바꿔서 사업을 더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라면 거기에 맞는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이런 조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사업의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고로 내가 이렇게 해서 재단을 앞으로 운영하겠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느냐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네네. 근데 아직까지도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의정부시의 여러 가지 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의정부시에 있는 문화유산과 또 의정부의 대표적인 예술, 축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연계해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거를 제가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문화예술과에도 야단을 했는데 이게 지금 단순히 저희가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재단으로 이게 가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지금 문화재단으로도 공모사업은 얼마든지 따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문화관광부에서 문화관광재단이 아니니까 안 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관광재단으로 가서 일을 하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 내에서 먼저 단단하게 조직을 강화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할 경우에는 조직을 이렇게 개편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이 황희정 본부장님 나가시고 충원을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부장님이 나가면 더 이상 충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일을 해보니 그 자리를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대신해서 업무를 진행하셨는데 해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고 사업이 좀 더 확대되다 보니까 인원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고민하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다른 부서도 처음 얘기하고 사업을 시행할 때 얘기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또 다른 이런 입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상황이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조금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고민하신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저희가 지금 밖에서 들을 때는 본부장 자리가 비니까 누구 본부장을 채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외부에서 들으니까 야 그럼 이거 관광재단을 이거 하면서 본부장을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에 지금 관광재단이 된다고 그래서 인원을 늘리고 조직을 키우고 예산을 더 증액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럼 현재 인원 중에 현재 가지고 있는 인원을 어떻게 재배치를 하실 건지 그렇게만 가지고도 관광 그 담당 팀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관광 네네. 부서를 하나 만들어야죠. 네네. 그럼 지금 현재 있는 부서 중에서 그렇게 관광팀을 만들 때 현재 인원을 갖고도 재분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지장이 없도록 잘 조정을 하겠습니다. 직원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에 지금 그 노사협의회가 있죠? 맞습니다. 노사협의회하고도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죠?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관광재단 이제 설립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공식화돼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온 이후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조합원하고 노동조합원하고 직원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월 1회 운영하고 있는 소통과 공유라는 전체 직원이 참여해서 우리 정보도 전달하고 토론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제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노조 집행부가 이제 바뀌면서 새로 온 노조 집행부하고 간담회 할 때도 제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있었던 노사협의회에서도 얘기했고 또 그래도 또 일부 직원들이 업무 또 로드 걸리는 거 아니냐, 업무 과부하 걸리는 거 아니냐 그런 또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노조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 안에서 약간 또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또 같이 그 운영위원들하고 또 같이 얘기해서 노조에서 공식적으로는 이 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수용하겠다. 다른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확하게 그렇게 답을 주셨으니까 제가 일단 대표이사님께서 문화재단을 대표하시는 분이시고 또 이게 명칭을 바꾸는 이게 중차대한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지금 질문을 드린 거고요. 명확한 답변을 제가 요청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도시교육재단이 출범하면서도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났었습니다. 그 불협화음이 나왔을 때 그 불협화음은 집안에서 나오지 절대 밖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집안 단속을 잘 하시고요. 그 안에서 문화재단 내에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그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문화관광재단으로 먼저 명칭을 바꿔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업무가 너무 과중됐다. 그래서 내가 근무하기가 어렵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업무가 너무 과중되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위원장님 말씀 잘 하고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그 운영위원들하고도 대화할 때 분명히 그 얘기는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네. 업무 하중이 더 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재단을 끌어가실 대표이사님은 제일 위에서 리더자시잖아요. 선장이시잖아요. 근데 그걸 끌어가실 때 여기 계시는 우리 부장님들 계시지만 부장님들 외에도 최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의 이야기에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좀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6년도도 우리 문화재단도 재정이 어렵고 예산이 어렵다 보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지연이 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또한 뭐 재정이 서로 원활하게 되면 좋아질 일이지만 어렵다라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좀 문화재단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2026년도도 우리 문화재단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정부 문화재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 도시교육재단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이성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육재단
재단 대표이사 이성입니다. 존경하는 정미영 위원장님, 김현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도시교육 발전과 시민의 평생학습 그리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도시교육재단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는 조직 운영의 신뢰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 한편 총 79개 프로그램 46,953회 9만여 명의 교육사업 목표를 가지고서 시민과 청소년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시교육 성과를 안정적으로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별 사업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재단의 조직 안정성과 정책 간 연계성 그리고 시민 체감도를 함께 높일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정부 도시교육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재단은 앞으로도 시민과 청소년의 삶 속에서 배움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성실히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도시교육재단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업무는 이어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장님들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업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윤무현 경영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영전략실장 윤무현입니다. 경영전략실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첫 번째로 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국정과제 및 청소년 평생교육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재단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경영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 2천만 원을 들여서 10월까지 내외부 환경 분석, 시민 및 관계자 의견 수렴, 전략 과제별 실행 전략 수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재단의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두 번째로 2026년 도시교육 홍보사업입니다. 사업비 1,500만 원을 들여서 의정부 전역의 학습 정보를 한눈에 제공하는 도시교육 허브 기능 강화를 목표로 외부 학습 플랫폼과 연계한 정보 정보성 확대, 홈페이지, SNS 등 통합 홍보체계 구축, 시민 참여형 스토리텔링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화합 및 안정화를 위한 경영 지원 체계 확립입니다. 본 사업은 직무 역량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다변 평가 도입과 직원 소통을 위한 워크숍 및 멘토 멘티 운영 등 다양한 시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조직 화합 및 안정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월부터 워크숍 개최와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군주 도시교육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육사업본부장 구군주입니다. 도시교육사업본부의 26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부는 올해 총 23개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주요 업무 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5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부 시민대학 시민랩 사업입니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정책 발굴 중심으로 운영하던 시민대학을 보다 직접적인 생활 중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주도형 프로젝트인 시민랩 사업으로 확장 운영하겠습니다. 시민 스스로 프로젝트를 기획하도록 돕는 상상실험실과 시민 퍼실리테이터와 시민 강사를 인큐베이팅하는 연결실험실, 그리고 누구나 일상 속에서 가능한 학습 챌린지를 지원하는 도전실험실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예산은 5,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배우는 학교가 아닌 해보는 학교, 의정부 사계절 생애학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생애학교는 학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자신의 생애 단계에서 겪는 생활 문제를 직접 다뤄보는 참여형, 실행형 평생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전에 정해진 주제를 교육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대별 유사한 문제를 가진 학습자들의 소규모 팀을 이루고 퍼실리테이션 과정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실제로 실행해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중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 공간 연결 사업 및 모두의 캠퍼스입니다. 동네 카페와 공방, 작은 도서관, 복합 커뮤니티 공간 등을 도시 배움터로 연결해서 시민들이 근거리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공간 연결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넓은 캠퍼스 의정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권역별 10개씩 총 40개 소규모 학습시설을 모두의 캠퍼스로 선정할 예정이고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강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이 되겠습니다. 틈만 나면 틈틈 클래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의 상대적 소외계층인 직장인을 위해서 시공간에 참여 장벽을 허물고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 저녁 학습 배송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상의 작은 틈을 배움의 시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인데요. 예산은 2,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교육사업본부는 의정부 곳곳에서 배움이 확장되고 시민의 성장과 도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도시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경 청소년 수련 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장 박창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세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라는 슬로건에 따라 지역사회와 세계를 연결하는 다양한 학습 체험을 통해 청소년이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글로벌 사회의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세계로 성장하는 미래시민 성장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진로, 직업체험 활동을 통해 스스로 삶을 디자인할 수 있는 청소년 미래 진로직업 역량 강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5,804만 원은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의 보조금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자기주도 활동 강화 및 확대입니다. 청소년 자치 조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타인과 협력 또는 갈등이 일어나는 조직 내의 집단 역학을 경험을 통해 집단 의사결정의 역량을 배양하고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참여 생태계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이 의견을 제시하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사업과 방학 중 청소년의 참여 예산제를 운영하여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교육, 토론회 장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제안을 발굴하여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반을 확장하고 청소년의 시민의식, 공공 참여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수련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창수 새마을청소년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청소년센터장 황창수입니다. 새마을청소년센터 소관 2026년도 2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쪽입니다. 청소년 자치기구 참여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이 단순 참여자가 아닌 기획, 운영, 평가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950만 원으로 전액 12입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청소년 센터 모니터링, 정책 제안 활동, 타 기관과의 교류 활동을 진행하고 스포츠 문화예술 등 청소년 동아리 7개를 지원하여 자치 활동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40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소년 및 가족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 연계 체계 구축과 가족 간 소통 및 정서적 유대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66만 5천 원 전액 12입니다.
학교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과 함께하는 요리 교실을 운영하고 5월에는 가족 참여형 스포츠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도 지역 협력을 강화하여 청소년 문제를 가정과 지역이 함께 해결하는 구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영 흥선 청소년 센터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청소년센터장 김은영입니다. 흥선 청소년센터 소관의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 청소년 자치 참여 역량 제고입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와 자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자아 성취감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청소년들의 시민 역량 강화와 사회 참여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강화입니다. 청소년 교육문화 프로그램, 토요 스토리, 취약계층 지역 연계 사업 등 청소년의 문화 감수성 및 창의적, 정서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문화예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주 고산 청소년 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 청소년센터장 최현주입니다. 고산 청소년센터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쪽입니다. 의정부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연계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지역 내 대학, 공공기관,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지역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 협력하여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고산 청소년센터를 거점으로 고산동 일대의 유효 공간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생활권 안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밀착형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페이지 48쪽입니다. 다음은 4차 산업 기반 자기주도 청소년 미래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미래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미래교육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올해는 청소년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시설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팜 운영을 필두로 4차 산업 핵심 기술을 접목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연중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중요성이 대구되는 디지털 및 AI 윤리 교육을 병행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기술적 숙련도를 넘어 올바른 가치관까지 겸비한 건강한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산 청소년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 이상순입니다. 상담복지센터 소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맞춤형 예방교육 해피플러스 마음교실입니다. 시민강사 발굴과 양성으로 상담과 배움이 연결되는 마음 캠퍼스를 구축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가치관과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시민강사 25명, 청소년 3,120명입니다. 주요 내용은 강사와 협력한 맞춤형 교육과 고위기 청소년 문제에 대한 예방입니다. 사업비는 1,080만 원입니다. 52쪽 의정부시 부모교육 사춘기와 갱년기의 슬기로운 생활입니다. 청소년의 부모가 자녀의 심리행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여 학부모와 청소년이 슬기로운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의 청소년 부모님 30명으로 이해를 운영하며 소요 예산은 90만 원입니다. 53쪽
학교 밖 청소년 내일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립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역사회 작업장 및 시민 멘토를 활용하여 사회 경험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내일을 향한 자립 기반을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 115명이고요. 소요 예산은 2,500만 원으로 국가 보조금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단계를 거쳐 교육, 자격증 취득, 수행 목표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모두가 자립 준비를 잘하여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운영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선영 의원입니다. 이거는 좀 간단하게만 궁금 사항이 있어서요. 최근에 이제 그 대표이사님도 오셔서 의원실에서 여러 가지 이제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새롭게 요즘 시대에 맞게 시대를 반영한 네이밍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먼저는 시민들로 하여금 이해도 뭐 어려운 외래 용어보다는 이해도를 좀 높이는데 가장 중점을 두셔야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단순하게 프로그램 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수련관이랑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청소년 센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름을 이제 명칭을 고정적으로 이제 변경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좋습니다만 여기 이제 부대 비용으로 간판도 갈아야 될 것이고 부대적인 어떤 문서 시스템 모든 것들 다 정비를 하고 교체하는 작업이 있을 텐데 그 예산은 이번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작년에 저희가 간판 변경 다 했고요.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업체랑 좀 이제 좀 기술적으로 협력을 해서 올해 예산 없이 하는 부분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프로그램이면 이름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뭐 센터 앞에 네이밍 뭐 간판이라든지 그다음 문서 공문 보내는 거 그다음에 종이 한 장이라 쓰더라도 직인을 찍히기 위한 이런 것들 홈페이지 개선 이런 것들도 들 거란 말이에요. 비용이 부대 비용 안 들지는 않을 건데 근데 이거는 업체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오늘 제가 뭐 별도로 좀 보고를 한번 네.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계획은 혹시 세워져 있으신가요? 예,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예산 수립 없이 하는 방법으로 네. 저희가 했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들 보고를 좀 드리겠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픈돼서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좀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작년 예산으로 이렇게 다 이미 고쳤고요. 네. 우리 내부의 이 띠지라든가 뭐든 바꿨고 이제 외부에 있는 간판은 비용이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들지 들겠죠. 않기 때문에 조건부로 만약에 우리가 명칭이 바꾸면 업체에서 그것까지 해주는 조건부로 작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만약에 안 바뀌면 그냥 가는 걸로. 그래서 네. 저희가 또 그걸로 예산을 세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상 기술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이면 계약은 아니고 구두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명칭이 바뀌면 추가 비용 없이 업체에서 협조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저만 모르는 사항인지는 모르고 다른 의원님들 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지금 한참 뭐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뭐 관광재단 바뀐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처음에 도시재단도 마찬가지 합병하면서 통합하면서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은 분명히 들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고 자꾸만 고려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뭐 단순하게 이름만 바꿔 프로그래밍 네임처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센터 같은 경우도 이름이 바꾼 지 얼마가 안 됐죠. 기존에 센터에서 지금 그 흥선, 고산, 그다음에 새말 이런 것도 이름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1, 2년 된 것 같은데 근데 또다시 이렇게 해서 랩 이렇게 해서 바뀔 거면 분명히 부대 비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체적인 것들은 저희는 보고받은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건부라는 것도 어떤 금액의 상한가 하한가의 어떤 금액적인 부분들도 알 수 없어 이 부분은 좀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도시교육재단으로 바뀌면서 네. 다 바꿔야 되는 그런 계약을 이제 작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건 다 고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수적인 거라서 저희가 또 예산 수립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명칭이 바뀔 경우는 그것까지 업체에서 고려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건 없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이제 예산 수립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러니까 추가의 추경의 예산들 출연금 안에 이제 다 자체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작년에 예산을 예. 수립했고요. 예. 우리 도시교육재단으로 다 바꾸는 거로 수립을 했고 거기에 이제 우리 명칭이 바뀌면 같이 바꾸는 걸로 했는데 이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유보해서 만약에 바뀌면 그것까지 해주는 걸로 해서 일단 도시교육재단 명칭은 다 바꿨습니다. 전체적으로. 네네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올해 추경이 되든 뭐가 되든 예산을 수립하는 행위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는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없는 것의 부대적인 문제보다는 조건부라는 게 굉장히 또 궁금하고요. 그러니까는 도시교육재단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 명칭에 내부적인 혹여나 있을 때 예비비성에 분명히 뭔가가 있을 텐데 무슨 우리가 1+1처럼 요걸 하면 추가로 그냥 서비스 개념으로 해주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뀔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건데 이 부분들은 분명히 그 조건부라는 자체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런 투명성이 제고가 돼야 될 부분인 건데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아서 이 부분 말씀처럼 도시교육재단으로 바뀔 통합할 때 이 내용까지도 삽입이 돼서 들어갔던 내용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 계약할 때요. 그렇죠. 예, 그건 별도로 네. 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따른 이렇게 변경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비용, 그다음 조건부로 이런 거 추가적으로 이런 상황이 바뀌었을 때 이런 내용으로 개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반드시 확인 가능하신 거죠? 이제 예. 계약서상에 네네. 그걸 명시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그게 하겠습니다. 확인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 없다고 다가 아닙니다라기보다는 이게 이번에 랩으로 바뀌고 미래재단 퓨전센터인가요? 퓨전센터? 청소년 수련관의 이름이 어떻게 됐었죠? 미래센터? 퓨전센터,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고요. 최종 결정된 건 아니고 오늘까지 해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견 다 수렴을 한 상태입니다. 약간의 의견에 약간의 차이는 좀 있는데요. 네. 최종적으로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실에 의문이 되는 거 의원실에 오셨을 때 처음으로 이름이 네이밍이 변경되는데 명칭이 센터마다 변경된다라는 거 안 하는데 그냥 그대로 가시죠 했을 경우에는 그 조건부에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 보험처럼 확약처럼 어떻게 특약처럼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제가 납득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예, 그걸 명확히 아실 수 있도록 예.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어떤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계약하는 건에 이번 것만 해주고 다음에는 어떤 조건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반드시 예산을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투명해야 되지 않나. 예상되지 않는 어떤 센터의 이름 명칭 변경으로 인해서 어떤 혼란이 있거나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내용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자료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우리 강선영 의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게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근거는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건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듣기에 따라서 위험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단어 선택을 잘 하셔야지 지금 조건부라고 하시면 저희가 생각할 때도 뭐야 이거를 계약서를 쓸 때 어떻게 썼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도시교육재단 그걸 간판을 하면서 이후에 어떤 네이밍이 바뀌더라도 그땐 다 그래 해준다는 조건이었어. 왜? 라고 저기서 퀘스천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답변을 하실 때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주시고요. 지금 강선영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한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6년도도 도시교육재단도 이번에 워크숍도 계획하고 계시죠? 네. 네, 그 워크숍도 어쨌든 양쪽 기관이 하나의 기관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잘 융합될 수 있는 그 시간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만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좀 잠깐 좀 보충 설명을 잠깐 좀 드릴까요? 아마 대표님이 약간 좀 착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전에 보고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때 요게 이제 같이 바뀌는 거로 다시 이제 그렇게 가정이 됐었어요. 네. 그랬던 건데 지금 이제 명칭 변경은 요거는 이제 조례 개정이 좀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례를 이제 담당 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제 명칭을 바꾼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바뀌면은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추경 예산에 이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가 간판 비용을 아니 근데 대표님한테 저희가 이제 그 동안에 저 했던 거를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대표님이 약간 좀 혼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신 게. 그러면 오늘 업무 보고를 들어오시는데 그게 혼동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면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이 다 문제 있는 거 대표이사님 비롯해서 다. 왜냐하면 지금 상임위장에서 업무 보고를 하는데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대표이사님은 거기에 대한 부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조건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거는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상정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어느 쪽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원래 대단한 지금 실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분명히 지금 도시교육재단의 대표 되시는 이성 대표님께서 이렇게 지금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 강선영 의원님께서 이거를 질의하실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니까 이건 질의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자료로 대충 대신하신다 그래서 자료를 받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실장님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거는 그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충분한 업무 보고가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그동안에 이제 보고 드렸던 사항들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몇 가지가 이제 이렇게 겹치셔가지고 약간 좀 혼돈이 있으시지 않으셨나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됐던 겁니다. 네. 이거를 실장님 네, 그렇게 아무튼-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사업과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고 의정부시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교육재단의 대표이사님께서 이거를 헷갈려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그건 저희가 이제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저희 규칙 사유인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거는 제가 내부 제가 이해하는 말을 말씀드리는 바고요.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 도시교육재단 지금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갑자기 지금 멘붕이 왔어요. 이런 업무 보고는 제가 처음 들어봐요. 이 같은 기관에서 양쪽에 지금 말이 다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황당합니다. 굉장히 황당하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료 주시고요. 자료 가지고 오셔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다시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이거는 저희도 제가 보니까 여기서 보는 것과 저희를 보는 것과 다르잖아요. 뒤에 웅성웅성하는 게 전 대표님 솔직히 맞아요.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게 논의가 안 된 건데 그러면 대표님 궁금한 게 어떤 계약서상의 자료를 요청하시려고 저한테 주시려고 내일 분명히 받을 거거든요. 적어도 월요일 날 받을 건데 어떤 자료를 주실 건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업무 보고했을 때 센터는 랩으로 바꾸고 한글로 바꾸고 영어로 바꾸고 좋은데 이게 그러면은 조례로 할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이번에 조례 때 늦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다음 회기 때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도 다 계획 자체가 아예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실장님 말씀하시기에 예산이 추경 때 수반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추경에 통과가 안 되면은 지금 하는 업무 보고 그다음 앞으로의 다음 회기까지 업무 보고는 완전 제로화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납득을 하나요? 위원님 그게 이제 이 업무는 안전감사팀이 제 직속으로 있어서 저는 이제 안전감사팀에 보고를 받은 내용을 보고 드린 거고요. 전략실장님은 또 소속이 관할 팀이 안전감사팀이 관할 팀이 아니라서 약간의 의사소통에 오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좀 사죄를 드리고요. 안전감사팀 팀장님이 누구세요? 어떻게 보고하셨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 빨리 끝나려고 했었고 그냥 확인차만 했던 건데 제가 그러잖아요. 분명히 저만 모르는 거냐고 했더니 다른 의원님들은 혹시 저 빼고 다 아시나 싶었는데 어떻게 대표이사님께 보고하셨는지. 네, 안전감사팀 황기덕입니다. 제가 대표님께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그 간판은 아니고 이제 저희가 그 띠지에서 그 이제 청소년 퓨처센터 이런 것들만 지금 수령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향을 변경하는 걸 했고요. 저희가 간판은 따로 그렇게 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간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네. 기록해 주세요. 네. 간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실장님 말씀은 조례를 일단은 해야 되고 의견을 저희한테 일단 방에 가서 의견을 묻고
그다음에 조례가 해야 되고 조례가 되면 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공사에서 안전 조치에 그냥 공사 간판 붙이는 거 시트지 붙이는 거 요런 일은 아닌 거거든요.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하실 때. 저희가 그 시트지에 지금 현재는 청소년 수련관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퓨처센터 바뀌면 그 부분만 나중에 좀 교체되는 걸로 이제 업체랑 좀 얘기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판은 저희가 나중에 뭐 업체에서 해준다 이게 아니라 저희 띠지에서 수련관하고 만약에 청소년 문화센터가 랩으로 바뀌면 그 부분만 이렇게 다시 교체하는 걸로 그 부분만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설의 문제인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표이사님, 실장님 말씀하신 거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간판 하나, 내일 간판 하나 바뀌면 그 망치 똥땅땅 두드리면 그때 간판 다는 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대표이사님은 도시재단 출범할 때 그 내용까지 들어갔다. 조건부로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희 다 이렇게 납득했거든요. 위원장님, 요거는 그냥 관가하고 넘어갈 일이나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는 저희도 알 수 없는데 행정적으로 얼버물려서 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이거 내용 하시는 거 대표이사님, 실장님 모든 분들 다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책임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현주 의원님 질의 주신다고. 네, 김현주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질의 답변에도 어느 정도는 스킬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질의 답변 과정을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대표이사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뭐 표현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질의하는 강선 의원께서 질의하시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대충 뭐 거짓으로 이렇게 답변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도 그렇고, 근데 알고 계신 바를 소통의 부족이던 뭐 어떤 것이던 알고 계신 바를 정확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셨고, 그걸 또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바로 나서서 말씀해 주신 거고.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앞에서 대표로 답변하시는 분이 약간 혼동이 있었거나, 사람이니까 혼동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소통의 부족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웅성웅성했다고 저희도 느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바로 대표이사님께 쪽지를 전달하거나 이렇게 해서 바로 수정하실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질의응답이 한참 지나고 나서 자신감 있게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까지 진행된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이게 큰일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좀 답답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물론 강선 의원님과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까지 누구의 잘못이다 이것까지는 아닌데 그런 문제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게 추가로 예산이 드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야 될 문제가 맞고요. 그래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정확하게 문서화해서 저에게 주셔야 이렇게 큰 의혹으로 번지는 일이 없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소통 부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뭐 회의 체계라든지 보고 체계라든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혼란을 드려서 대표이사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뭐 저희가 아시다시피 뭐 숨길 이유도 없고, 단지 소통에 오류가 있으면 제가 또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정리해서요,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지금 방금 우리 김현주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앞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봤더니 그 뒷줄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웅성웅성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대표이사님이 답변하실 때 제가 놓쳤던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은, 대표이사님이 지금 앞에서 답변을 잘못하고 있으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쪽지를 주든지 대표이사님 그거는 착각하셨습니다라든가 뭔가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도시교육재단에 지금 저는 하나로 융합이 돼서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지금 보니 내가 모시는 분의 어떤 그 실수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회해 드려야 되나라는 거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게 실수가 그냥 다 이렇게 생방송인데 다 노출이 되게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오합지졸이잖아요. 도시교육재단 지금
하나의 두 개의 기관이 하나의 기관으로 거듭나면서 서로 하나가 돼서 단결을 해도 지금 모자랄 판국에 이런 보여지는 모습들이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제 맘 같아서는 오늘 업무 보고 한 거 저 이거 보이콧하고 싶어요 지금. 도시교육재단 잘하고 있다고 간단하게 업무 보고 받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큰 문제를 만드셔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새해 첫날이고 새해 첫 업무 보고 받는 자리에서 지금 불거진 문제이니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자료와 함께 대표이사님 비롯해서 뒤에 계시는 우리 저 집행부 수뇌부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셔서 의원님들 찾아뵙고 다 이거는 해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분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이렇게 하게 돼서 저도 참 굉장히 씁쓸합니다.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럼 이상으로 의정부 도시교육재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사안회를 선포합니다.